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제로아이즈님께서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를 영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실화 90%에 구라 10% 정도 첨가했으므로 편안하게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2009년 9월 군번으로 육군훈련소 입소대대에 배치받았다. 입소대대는 102보충대나 306 보충대와 비슷한 곳이다. 3박 4일 동안 입대한 장정들을 잘 관리해서 교육연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첫째 날은 주로 간이 신체 검사나 피복류 지급을 하고 둘째, 셋째 날은 주특기 심사를 한다. 이번 병력들이 온 지 이틀째인가? 기상! 전병력 즉시 기상! 당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기간 아르헨티나와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을 때쯤으로 기억한다. 아 뭐야, 혹시 월드컵 축구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나? 그거 끝나지 않았냐? 아마 점호 시간에 킥오프 했을걸? 지금 즉시 단독군장 착용하고 사열대 앞으로 집합! 당직 사관이 각 생활관을 돌면서 급히 명령을 하달했다. 우리는 후레쉬와 소총까지 챙기고 공포탄까지 지급받았다. 뭐야, 무슨 일인데 공포탄까지 주지? 현재 장정 한 명이 사라졌다. 뭐야, 그럼 탈용이잖아. 각 중대는 담당 구역별로 샅샅이 수색하고 조그마한 단서라도 발견하는 즉시 내게 보고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수색을 계속했다. 하지만 사라진 훈련병은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삐리 병력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없어져? 죄송합니다. 당장 탈영지 좀 찾아. 예? 야 이 새끼야, 위병소로 걸어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디로 기어나갔는지 찾으라고. 그래야 탈영 루트를 예상해볼 거 아니야. 부대 전 병력이 일과 시간은 물론 저녁 점호까지 생략하고 뺑이를 쳤다.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여기서 탈영을 하고 자빠졌어. 아 진짜. 이때였다. 소대장님, 여기입니다, 여기! 이 탈영병은 일주일 후 부산에서 헌병대회에 검거되었고 그 녀석의 탈출기는 마치 영화 같았다. 김창훈, 입대 1일차. 김창훈은 입대한 날 참 생각이 많았던 듯하다. 맛없는 짬밥에 금연과 군것질 금지, 통제된 화장실 이용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 아직 자신이 군인이라는 자각이 없는 상태. 아침에 역같은 기상나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군대에 끌려왔음을 실감하게 됐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장정이 기상나팔을 들으며 생활관 천장을 볼 때 멘탈이 붕괴되곤 한다. 나도 그랬다. 식사 대기를 하던 김창훈은 먼 산을 멍하게 응시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봤다면 저놈 군대 와서 완전 멘붕했나 보네, 불쌍한 놈 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김창훈은 산이 아닌 한쪽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철조망과 벽 사이가 다른 곳보다 유난히 더 붕 뜬 곳. 맞다. 이곳이 바로 김창훈이 유심히 쳐다본 곳이다. 뭐야? 아침부터 오한도 오고 기침도 심해지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요. 그래? 야, 따라와. 김창훈은 환자들만 따로 격리하는 생활관에 입실하게 된다. 그리고 모두가 잠들길 기다렸다. 김창훈은 사복과 모포 등을 몰래 챙긴 뒤 3층에서 계단을 통해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왔다. 각 층마다 불침번이 있긴 했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눈을 피해 조용히 1층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1층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 근무자 이외의 다른 병력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걸 몰랐던 김창훈은 순간 고민한다. 하지만 이내 답을 찾은 듯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밖을 쳐다본다. 생각보다 높이가 있었다. 뛰어내리기 좀 부담스럽다. 그때 김창훈의 눈에 들어온 배수관. 김창훈은 배수관을 타고 1층으로 무사히 내려온다. 그리고 낮에 받은 그 장소로 지체 없이 이동. 모포를 여러 겹 겹친 뒤 부대 밖으로 탈영에 성공하게 된다. 차량을 이용하면 검문에 걸릴까봐 논산에서 무려 9시간을 걸어 대전까지 갔다.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동 후 PC방 등을 전전한다. 검거가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온라인 게임. 순간 온라인 게임을 실행했다가 본인도 깜짝 놀라 재빨리 로그아웃했던 듯하다. 하지만 그게 기록에 남게 되고 땡땡 소프트의 협조로 재빨리 위치를 파악한 군은 그 주변 PC방을 샅샅이 뒤져 김창훈을 잡는 데 성공한다. 이후 우리 부대는 철조망 보수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한여름 살인적인 땡볕에 그 한 놈 때문에 전 부대원이 뺑이 쳤다. 휴가와 외박 외출 제한은 덤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김창훈. 이놈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놈은 장정, 아직 군번을 부여받지 않은 훈련 예정자, 즉 군인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그래서 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형사처벌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간인에게 탈영이라는 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뒤 김창훈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창훈이 행군은 참 잘할 것 같다는 것이다. 제로아이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제로아이즈님 고맙습니다. 타령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내가 3차 휴가, 그러니까 마지막 말년 휴가 때 일이다. 말년 휴가는 9박 10일로 복귀하면 2일 있다가 전역한다. 나와 훈련소 때부터 함께했던 오원식이랑 함께 휴가를 나오고 휴가 복귀도 함께하게 됐다. 나는 5월 군번이다. 26개월의 복무 기간이니까 3차 휴가 복귀할 당시에는 7월 중순이었다. 예? 정말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큰일이다. 휴가철에 주말이다 보니 표가 하나도 없었다. 어쩌지? 젠장. 이러다가 복귀 못하는 거 아니야? 복귀 못하면 타령인데? 에이, 설마. 통신보안 1중대 1병 오정식입니다. 정식아, 간부 없냐? 충성! 예, 지금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 오늘 사령 누구냐? 장비과장님입니다. 뭐? 장비과장? 장비과장 이재성. 우리 1중대 소대장으로 1년여 정도 있다가 중위를 달고 장비과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개차반에 한폭력하는 간부. 소대장일 때도 한폭력했는데 장비과장이 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지진 않았다. 그래서 사령이 장비과장일 때 근무자들이 항상 긴장했었다. 나와 오원식은 어떻게든 제 시간 혹은 늦게라도 오늘 안에 꼭 도착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저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 오늘 안에 꼭 복귀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강원도 쪽 가는 차표는 모두 매진이에요. 우리 둘 다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 앞에서 진땀을 흘릴 때였다. 어이, 거기 둘. 목적지가 어디요? 인제에 갑니다. 어이, 김영. 여기 군인 둘 좀 태워줘. 복귀 못하고 있대. 그래. 거기 조카들 5분 뒤 출발하니까 화장실 다녀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비록 서서 갔지만 배려해준 그 당시 운전기사 아저씨들에게 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복귀 못할 것 같다는 긴장감에서 해방되자 잊고 있던 허기와 갈증이 밀려왔다. 그때 어디선가 상큼한 냄새가 났다. 이건 귤이다. 내 앞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이 귤을 까고 있었다. 저건 여름귤이다. 일조량이 가장 풍부한 여름에 수확한 귤의 당도는 겨울에 수확한 귤보다 훨씬 높다. 수확량은 겨울보다 2~3%밖에 되지 않고 가격도 훨씬 비싸다. 이 여름에 귤이라니. 귤의 상큼한 신내음과 단내음이 그 여성 승객의 화장품 냄새를 뚫고 내 코를 찔렀다. 군인의 후각은 멀리 100m 떨어진 영양사 아줌마의 화장품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예민하다. 귤의 냄새에 이어 펼쳐지는 귤 먹방. 한쪽씩 떼어 입에 넣는다. 얼마나 맛있을까? 입안에서 터지는 알갱이 속에 당도 높은 즙. 너무나도 먹고 싶었다. 하지만 추잡스럽게 쳐다보지는 않았다. 이건 내 자존심이다. 나는 고개를 반대로 돌렸다. 그리고 한참 뒤 다 먹었겠다 싶어서 고개를 살짝 돌려 흘깃 쳐다봤다. 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왜 안 먹는 거야? 빨리 먹어 치우란 말이야. 귤이 너무나도 탐스럽다. 순간 그 여성 승객과 눈이 마주쳤다. 이거 드실래요? 아닙니다. 아까부터 계속 보셨잖아요. 먹던 거라서 좀 별로인가요? 아닙니다. 예. 아니 먹겠다는 말입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천상의 맛이다. 예전 귤 파동 때 손톱이 노래질 때까지 먹고 설사를 쫙쫙 했던 그 귤. 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귤과는 신분이 다르다. 확실히 예쁜 사람이 마음씨도 예쁘다. 이건 진리다. 그분은 홍천에서 내렸다. 덕분에 자리도 생겨서 앉아서 갔다. 내가 군인 신분이고 복귀만 아니었으면 홍천에서 뼈를 아니다. 암튼 그렇게 자정이 다 되어 부대에 복귀했다. 미리미리 표를 예약해놨어야지. 얼빠진 자식들. 죄송합니다. 말랑 꺼져. 충성! 잠깐. 너 이 자식. 이거 뭐야? 보통 말년 휴가를 다녀오는 말년들은 복귀할 때 싸제 러닝 셔츠를 입고 온다. 그리고 후임들 앞에서 자랑한다. 나도 싸제 러닝을 입고 복귀했다. 젠장. 엿됐다. 이 자식 빠져가지고 꺼져. 예? 알겠습니다. 개차반으로 유명한 장비과장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인정을 뒀던 것일까. 아직도 복귀하는 그날 먹었던 그 귤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왜 지금은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을 먹어도 그 맛이 나지 않는 걸까. 자, 여기서 문제. 장정이 부대를 이탈하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훈련병이 부대를 이탈하면 타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 훈련소에서 무단 이탈하면 뭐라고 할까? 답은 분실.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